차별화와 배려의 4P 마케팅이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좀 이제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고요. 조금 믿음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여기 다 계신 분들이 CEO시고 다 한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분들이라 저희가 사실, 경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는 하는데, 저도 그렇고 실제로 저희 회사만 해도 제가 경영보다는 판매에 더 집중을 해야 되더라고요. 회사가 사실은 어느 정도 아주 큰 회사가 되기 이전까지는 기술 개발도 하고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합니다만 이 모든 행위가 다 판매를 위한 행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판매를 위해서 어떻게 정말 아이디어를 짜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는데요. 이 자료들은 사실 이게 넘어가나요? 네. 네네. 일단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와 잠언 말씀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게 영어로 보면은 저 주라는 단어가 어떤 선을 행하는 게 종이나 자유인이나라고 하는데 실제 인플로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고용된 입장에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든지 일반 세상으로부터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 토론 주제는 그래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또 공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상품의 부가가치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경영 죄송합니다. 경영 혹은 이렇게 사업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사실 그런 것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판매, 마케팅이 정말 최우선이다. 이 회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품이 판매되어져야 되고 제품 혹은 서비스죠. 서비스가 판매가 되어져야 되고 이것들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계속 모아서 회사가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이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정말 이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진 어떤 가치가 있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다른 사람이 사게끔 만들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게 되는 거죠? 네, 저쪽 벽에다가. 저쪽 벽에. 그래서 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케팅의 4P를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예, 대다수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1960년도에 제롬 맥카티라는 분이 이 컨셉트를 정리를 하셨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제품 판매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요소가 꼭 공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제품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한 가격이 존재를 해야 거래가 일어나고 그리고 제품과 가격만 있으면 그것이 팔리느냐? 아니죠. 이게 유통이 되어진다. 이 영어로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즉 제품이 판매되는 장소, 유통망이 필요하고 마지막에 프로모션. 이 제품이 홍보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컨셉트를 1960년대에 이미 만들어진 컨셉트인데 오늘은 이 컨셉트를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4가지를 다 다루진 못할 것 같고 아마 제품과 가격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2가지가 굉장히 밀접하게 맞물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PPT를 작성하는데 제 아들이 오더니 4P가 뭐야? 이런 거야? 그랬더니 아빠 요즘은 7P야 이러는 거예요. 요즘 교과서 이 친구가 경영학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곧 고3인데 학과가 그게 있더라고요. 참고로 국제학교를 다녀가지고 영어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7P가 뭐야? 그랬더니 요즘은 People, Process, Physical Evidence가 더해졌더라고요. 이게
2003년인가 4년에 요 컨셉트가 아니야, 2009년에 이 컨셉트가 더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제품과 가격과 뭐 유통망과 홍보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이 유통망이나 이 모든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21세기적인 생각이죠. 프로세스, 이 과정이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물적 증거가 필요하다. 어떤 피지컬 에비던스를 남기느냐, 내가 이런 판매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증거물을 혹은 결과물을 남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도 텍스트북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7P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두 가지, 프로덕트와 프라이스에 대해서 조금 같이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프로덕트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제품인데 또는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업종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제조품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품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이 개발이라는 순환도를 꼭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 R&D가 될지 마케팅이 시장 조사가 먼저 돼야 될지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제품이 개발되어지면은 마케팅 판매 그 다음에 이것이 수용되어져서 어딘가에 설치되고 사용되어지면은 이것에 대해서 또 지원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마케팅을 하고 시장 조사를 다시 해봅니다. 야, 유저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 유저들이 내 서비스에 만족을 하더라. 유저들이 우리 제품을 좋아하더라. 혹은 싫어하더라. 어떤 점이 좋았는지 싫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조사해서 다시 R&D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제품 개발 순환도를 이렇게 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순환도를 돈다고 그래요. 서클이 거꾸로 돌죠. 그래서 발견이 되어지면 이것이 구매자가 검증을 하고 검증을 통해서 이것이 구매가 이루어지면은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단순히 뭐 제품 팔고 끝이 아니잖아요. 서비스 AS도 해줘야 되고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사도 해야죠. 다시 새로운 디스커버리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다시 검증되어지고 이렇게 쭉 구매 역시도 이런 순환도를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피드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드백을 많은 사람들에게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내 자신이 다시 재성장을 하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품 R&D의 가장 큰 초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7P의 마지막에 있는 피지컬 에비던스에 속하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브레인맵이라는 거 보셨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를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사람들이 사실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이 뇌의 어떤 영역에 그 뇌리에 말 그대로 뇌리에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딱 가서 박혀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사실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 한 가지예요. 그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가격과 품질에 대해서 따지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가격이 차트를 보시면 품질이 높은 게 위쪽이고 가격이 높은 게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제품군이 뭐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어떤 거는 품질도 높고 가격도 높고 어떤 거는 가격이 낮은 대신에 품질이 낮고 어떤 거는 품질도 높은데 가격이 낮아. 어떤 제품은 가격도 높은데 품질도 낮아. 근데 대부분 이 영역이나 이 영역에는 제품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이쪽에는 아마 안 팔릴 거고 누가 비싼 돈 주고 품질 낮은 걸 사겠습니까? 이 영역에는 회사가 굉장히 부담이 많아요. 낮은 가격으로 품질 높은 제품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분포가 되는데 뭐 자동차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됩니다. 요즘 미국인의 시야를 본 거긴 해요. 뭐 벤츠, BMW 품질 좋아요. 대신에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뭐 쌍용 자동차나 르노, 삼성이 약간 품질이 떨어지지만 가격도 좀 싸요. 뭐 현대차나 뭐 도요타나 이런 데는 그 중간쯤에 있는 것 같고 이런 포드가 요즘은 질이 좀 높아졌지만 포드나 푸조 같은 경우는 이거 제품이 좀 일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품 포지셔닝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판매하는 제품 혹은 내 서비스는 어떤 쪽에 속할 거냐? 정말 고급화 전략으로 높은 가격에 높은 품질을 보여줄 거냐? 아니면 저가로 낮은 품질이더라도 저가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될 것이냐?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요거를 사실 한 가지 라인과 겹쳐서 보면은 대충 요런 라인이 형성이 되어져요. 이렇게 쭉 이어진. 그래서 요게 사실은, productivity frontier라고 해가지고 한국말로는 생산성 경계라고 해요. 마이클 포터라는 전략의 귀재 교수님께서 만들어낸 그 컨셉트인데 대부분의 제품들은 이런 라인을 형성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품질도 좋고 가격도 낮은 제품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품질이 낮으면서 가격이 높은 제품도 거의 존재할 수 없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경계선이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 경계선 안에 포진하길 원한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경계선은 움직인다. 늘 기업은 품질 좋고 가격 싼 제품들을 만드느라고 엄청나게 R&D 투자를 하고 엄청나게 이렇게 기업들이 노력을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생산성 경계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제품은 항상 멈춰 있으면 안 되고 늘 개발을 해야 되고, 그 개발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고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어떤 사람에게 판매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B2B든 B2C든 사람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라는 책에서 저는 접한 컨셉트인데 림빅 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보유한 가치들이 이 림빅 맵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서 어떤 모험이나 스릴을 추구하거나 환상이나 향유 혹은 규율이나 통제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욕구들 가운데 보시면 이쪽으로 갈수록 금욕주의고 저쪽은 향락주의, 이기주의, 이타주의, 혁명, 유지보존, 이런 여러 가지 욕구들 가운데 내 제품이나 서비스는 어느 영역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이걸 다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각자 상반되는 아이디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림빅맵을 펼쳐보면은 이렇게 업체들이 존재를 한다고 그래요. 다 아는 브랜드들이죠? 예. 그래서, 좀 이렇게, 홀푸드라고 미국의 굉장히 건강한, 가격은 높은데, 건강한 제품, 금욕적이고 좀 이런 걸 원하면 저런 데로 가는 거고, 좀 자율적이면은 저기 보시면은 뭐, 이케아나, 레드불, 아주 혁명적인 거 있고요. 조금 보수적인 거, 볼보 같은 브랜드가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인드에 알게 모르게 이런 다양한 브랜드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한번 알면 좋겠고요. 그래서 최소 이런 환경은 우리가 만들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국밥집이 맛있다 하면은 그 옆에 국밥집들이 쫙 생기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케팅입니다. 국밥집이 생기면 그 옆에 카페를 만들든지 뭔가 다른 영역을 차지를 해야지. 뭐 어디 만두집 맛있다 하면 그 옆에 만두집들 쫙 생기는 게 우리 대한민국 장사잖아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제품에 따라서 이 시장이 어떤지, 제품이 어떤지에 따라서 기존 시장에 기존 제품을 가지고 공략을 해야 되면 시장 침투고, 신규 제품을 가지고 기존 시장에 침투를 하면 제품 개발이 필요한 거고요. 신규 시장에다 신규 제품이 하면 완전 신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시장에 기존 제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경우에는 시장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제가 좀 표현을 한 도표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제품이 이런 다양한 상황, 시장 상황에서 다양한 그 제품 환경을 좀 이렇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의 다양화도 필요하고 거래처의 다변화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사실은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P가 프라이스잖아요.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격이 결정되는 요소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품별 수익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 회사가 어떤 브랜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내부 가격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입찰이나 대응에 따라서 달라져야 될 경우도 있고요. 대체재의 다양성, 우리가 경쟁하는 다른 제품들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 따라서도 가격들을 설정을 잘 해야 되고, 경쟁사의 가격, 이 여러 가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오늘 사실 여러분들과 잠깐 5분 정도 각 테이블마다 이거 한 장씩 좀 나눠줄 수 있어요.
이게 좀 옛날에 유명한 그 하버드 비즈니스 케이스에 있던 그 컬드 메탈이라는 그 비즈니스 케이스예요. 이 회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여러 다양한 화학 공정을 통해서 다양한 그 철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게 여러 가지 철 소재인데 2008년도인가 그 당시에 2009년인가 8년인가 요 당시에 이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 앞에 보이시는 그 종이에 있는 그 파일 드라이버 패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공사 현장 가보시면 저런 파일 드라이버들 보셨죠? 저거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기중기? 타워 크레인. 예, 저게 하는 일이 뭐냐면은 공사를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집안이 소프트하기 때문에 그 베드락을 찾아야 돼요. 그 암석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기둥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그 암석이라는 층이 굉장히 깊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 가면 여러분들 큰 소리로 망치로 땅땅 두드리는 소리 한번 들어보셨죠? 예, 그게 이 기계예요. 말 그대로 이게 예. 이렇게 해머라고 불리는 이 부분이 있어서 얘가 위로 쫙 올라갔다가 뚝 떨어뜨립니다. 그럼 여기 보이시는 이런 그 기둥을 망치로 우리 망치를 못 박듯이 얘가 딱 망치예요, 망치로 이렇게 쾅 박고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저 파일을 땅속 깊숙이 박는 역할을 하는 기계인데 이거를 박을 때 그냥 박는 게 아니고 이 해머 부분과 이 파일 부분이 바로 치게 되면 그 파일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패드를 써요, 대부분. 그래서 이런 패드를 몇 겹을 겹쳐놓고 계속 때리다 보면 얘가 수축이 돼서 납작해지겠죠? 그럼 새로운 패드들을 넣고 해가지고 교체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 컬드 메탈이라는 데서 새로운 타입의 패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여기 또 예, 앞에 있는 자료에도 있지만 예전에는 저 파일 드라이버를 박는데 저런 패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 24개 정도 이렇게 사용이 됐다면은 얘네는 패드 하나로 가지고 이 작업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저 파일을 한번 박는데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패드들이 사용이 되어져요. 소모품이거든요. 계속 납작하게 찌그러지기 때문에 납작해지면 다시 교체해서 새 걸로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쟤는 그렇게 쉽게 납작해지지도 않고 탄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 나왔어요. 근데 이 경영진에서 예전에 고민했던 게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300개의 55피트의 파일을 땅속 15m 정도를 박는 작업을 테스트를 해봤더니 대충 여기 11.5인치 그 패드라고 제일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시험을 해봤더니 1시간당 박은 피트로 계산을 해보면은 기존 패드는 150피트를 박았는데 CMI 패드라고 컬드 메탈 인코퍼레이트 패드는 200개를 박았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패드 하나당 박은 파일의 수가 패드 하나 가지고 기존 패드는 15개를 박을 수 있었는데 CMI 패드는 300개를 박았다. 그리고 한 세트, 이게 세트로 나눠지거든요. 한 세트 갈고 하는데 한 세트에 그 기존 패드는 24개를 사용됐다면 CMI는 6개를 사용되고 그래서 이 300개 파일을 박는데 총 소요된 세트가 기존 패드는 20개고 CMI는 1개밖에 안 썼다. 세트를 교환을 한 횟수를 따져보면은 기존 패드는 이 20번 교환을 했다. 이 300개를 박는 데 있어서 이 패드 교환 작업을 20번을 했는데 CMI 패드는 한 번도 작업을 안 했다. 그냥 있는 패드 그대로 300개를 다 박았다. 세트를 바꾸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20분이고 CMI 패드는 만약 바꾸게 되면 4분이 소요된다. 기존 패드는 한 세트당 150불. 이 CMI 패드는 아직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한 5분 정도, 3분, 5분 정도 그 앞에 자료들이 똑같이 있거든요. 팀별로 이거 우리는 그러면은 이 패드의 가격을 얼마로 했으면 좋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맨 앞장을 보면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있고요. 뒷장에는 패드와 관련된 생산 비용과 11.5인치 요걸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첫 번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타 관리비에서 여기도 있네. 기타 비용까지 하려고 있어.
네. 이게 5분 안에 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대충 그냥, 예. 정답은 없습니다. 예. 그냥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네. 이게 기존에 이게 한 개 세트장이 너무 보고 싶은데 이게 얼마인지 단순 계산을 한다면 이게 지금 20개잖아. 한 개잖아. 20개잖아. 단순 계산한다면 20 곱하기 50 단순 계산 3,000불? 3,000불이야? 우리는 3,000불? 아까 내가 볼 때 이 기존 패드가 포함된 거 아닐까, 이 가격이?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곱하기가 단순하게 20개, 얘네는 다 포함됐을 거란 말이야. 똑같을지 모르겠지. 3,000불? 그렇죠, 세트랑. 한번 먹었는데 그냥 한 번밖에 안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끝나. 그래서 0 곱하기 2 곱해보니까 20% 단순하게. 얘는 한 대씩 가지고 20%야. 이거 더 플러스 프리미엄 들어있다. 연락하면 어느 정도 4,000불? 1,500? 반? 자, 우리는 1,500이 나오고 7,000. 맥스는 여기 왜 3천 이상 가는데 저기 3천 이상이다. 근데 저기는 갑자기 2로 보여. 1,500 자기 준비는 다시 모르겠어. 전체 공개단 측에서 아니 시간 되게 너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지금 뭐 장난 아니라 지금 근데 가는 시간이 혹시 종이가 남는 게 있나요? 이게 10장을 나눠드렸는데, 예, 필요한 분들은 저 하나만 주시고, 예, 또 혹시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더 가져가세요. 시행정하시는 어떠시나요? 예, 대충 계산이 되셨죠? 대충 하시면 돼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 끝에 저부터 한 번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거기가 어디죠? 행복죠, 예. 예, 우리 회사라면은 나는 이거 얼마에 팔겠다. 예. 저희 아직 의견이 취하지 않았어요. 의견이, 그 옆에, 네. 얼마죠, 그러면? 가격으로는 안 해봤습니다. 뭐에 15배라는 거죠? 기존 기존 제품의 15배. 왜 15배예요? 예, 예.
그 사는 사람이 150 곱하기 15. 150 곱하기 15. 예. 2250. 2250불.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또, 예, 예. 저희는 우리 최세열 국민기사님께서는 1,500불을 얘기하셨고요. 1500. 또 대다수의 분들은 이게 20배니까 150분의 20배니까 3,000불이지 않습니까? 3,000불은 넘을 거다 무조건. 그리고 우리 박종 회장님이 설계사로서 말씀하시기를 프리미엄이 붙어야 되니까 4,000불이다. 4,000불. 1500불에 4000불. 예. 자, 이유에 대해서 우리 박종 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자재비나 원래 투자하는 비용은 조금 비쌀지라도 절대적인 가치는 시간에 있다고 봐요. 공기를 절대적으로 단축시켜 쓰기 때문에 그 가치는 이보다 훨씬 상이하다. 내가 건축주라면 4분짜리를 선택하지 20분짜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소 비싸더라도 그 금융비용이나 관리하는 그 시간 단축은 그보다 훨씬 상이하기 때문에 더욱 돈을 쓰더라도 그 공격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아, 네. 끝에 손 들으셨습니다. 네.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일단 여기 보면 파일 드라이브 시장이 당일에 얼마가 나왔는지 이렇게 좀 있었기 때문에 네. 다 듣는데 아니 자기는 모르겠다고 AI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모르겠다고 AI에서 비싸게 받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두 가지가 좋을 것 같아요. 프리미엄 때나 제너럴 프라이스 하나 두 개를 나누고 10배, 20배 이렇게 나와서 시장에서 반응을 보고 등급을 그레이드 시켜 나가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나가든지 10배, 20배. 네. 또, 이생화 회장님, 그쪽 조는? 예, 고스란, 예. 저희도 이거 시간을 세이브하는 데 더 가치를 둬서 1만 달러. 10,000불이요. 우와. 대단해, 10,000불. 오우, 야, 대단하십니다. 아, 네. 네. 네네. 근데 기존에 150불에 판매된 걸 갖고 3배, 4배 가격을 올리면 일단 접근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게 제조원가만 가면 444불이거든요. 일단 500불이라고 보자고요. 그리고 앞면에 딱 와서 보면 총 매출의 영업이익과 세금적 이익이 거의 한 10%씩이거든요. 그러면 제조원가가 500불에 결국은 10%면 50불이잖아요. 그러면 매출액의 영업이익이 10%, 그다음에 세금적 이익이 10% 그러면 결국은 100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총 금액이 제조원가가 500불에 이익이 100불, 총 600불이잖아요. 그리고 이 신규 개발 투자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600불에 한 100불 정도 올리면 한 700불 되죠. 그럼 700불이면 150불에 한 5배가 되죠. 그죠? 네. 그 정도 나면 시장에 침투가 가능하겠지만 네네. 이게 만약에 10배 이상, 1,500불 이상 간다, 1,000불 이상 간다면 아예 접근을 안 할 거로 저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예, 혹시 가격 있으신가요? 저희는 그 공사기간 단축이라든지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은 10개, 20배로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스크스의 금액이 너무 차이가 있으면 아마도 R&D로 다시 개발을 좀 누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편차를 어느 정도 한 정도에 적응해서 해야 후발 업체가 R&D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시장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 정답은 없고요. 여기는 보시면은 원가 기반으로 계산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 아까 어디죠? 10,000불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시장 가치로 이렇게 계산하시고 극과 극인데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대충 그냥 통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예, 실제로 패드가 가진 가치를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실제로 300개 박는데 소요시간이 기존은 100시간 들었는데 CMI 계산해보면 75시간이 들어요. 그래서 25시간이 세이브가 되고 교체 시간도 6시간 40분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이걸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아까 장비 비용이랑 공사 현장은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업체들이 렌탈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시간당 장비 비용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실제로 8,168불 정도의 가치를 주는 제품이다.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가격은 실제로 이게 150개인데 20세트를 썼으니까 이게 요 위에 걸 제치더라도 기존 제품하고 동등하게 팔아도 3,000불에는 팔아야 되는 거죠. 얘는 20개 써야 되는데 얘는 한 세트면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거 맥시멈으로 이걸 다 합쳐보면은 이게 11,168불이에요. 네. 근데 이게 세트이기 때문에 패드 개당 가치로 따져보면은 이제 11,168불을 나누기 6을 하면 1,800불 정도. 패드 하나의 가치가 이렇게 되는, 이게 실질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그럼 이걸 1,800불에 팔 거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객을 위해서 원래 1,800불짜리인데 우리가 뭐 1,500불에 팔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아까 원가가 얼마였죠? 440불 정도 됐잖아요. 예, 444불인데 그냥 원가 개념에서 야 우린 영업 마진 뭐 그냥 한 30%만 보면 돼. 해가지고 뭐 7,800불에 팔든지 이게 다양한 전략을 취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내 상품이 가진 정확한 이 시장에서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가져다주는 이 제품이 가진 가치가 무엇인가, 거기서 기반으로 깎든지 아니면 더하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마케팅이고, 참고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 여기 PPT는 없는데 앞에 보면은 재무제표가 하나 있잖아요. 전년에 비해서 매출이 어떻게 됐죠? 줄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어떻게 됐죠? 영업이익도 줄었어요. 영업이익이, 근데 매출이 준 비례보다 영업이익이 준 비례가 더 크죠.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뒷장 보시면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있는 장비 가지고 생산을 하면은 444불인데 15만 불 정도 신규 장비를 투자해서 생산하면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다. 207불. 어떻게 하겠냐. 아까 재무제표 보면은 영업이익이 비례적으로 더 떨어졌다는 얘기는 고정 비용이 높다는 얘기예요, 회사가. 그러면 CEO로서는 저 같으면은 일단 신규 장비 투자는 안 해보겠어요. 그럴까요? 기존 장비로 생산을 해서 이 마케팅적인 방법으로 이윤을 더 취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마진이 떨어졌으니까 더 마진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신규 투자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걸 마케팅적으로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이 가격에 따라서 이 회사의 운영 방침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걸 그냥 표본적으로 한번 보여주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예, 그래서 내 상품이 가진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따라서 가격을 매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격이라는 것도 상당히 이것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가격의 수요공표 다 아시죠? 예, 수요공표. 얼마에 팔렸어요? 얼마에 팔려요? 제가 사실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근데 꽤 비싸게 팔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가격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있는데, 가격을 정하는데도 이 코스트 방식과 디맨드 방식이 있어요. 푸시와 풀로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그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면은 수요가 줄겠죠. 그래서 공급량도 줄 수밖에 없고, 근데 더 좋은 방법은 사실은 공급은 그래도 놔두고 수요를 늘리는 거다. 수요를 늘리면은 가격도 올라가게 되어져 있고, 말 그대로 그러잖아요. 경제학의 수요와 공급 라인에 의해서 보시면은, 균형점이 바뀌죠. 그래서, 수요를 넓히면 가격도 올라가게 되지만, 내가 인위적으로 어떤 회사 사정에 의해서 가격을 좀 높여야 되겠다 하면은 수요는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푸시와 풀 방법으로 다양하게 생각을 하는 방법도 있고, 가격을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회사의 경영 상황에 대해서 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도 대충 정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심사숙고해가지고 그 가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4P 마케팅이 우리가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요즘 4C라고도 해요. 프로덕트는 컨슈머, 소비자 위주 생각을 해야 되고, 프라이스는 커스트, 소비자한테 어떠한 커스트를 배열하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커스트를 배열하는가, 그리고 플레이스는 컨비니언스, 말 그대로 편의성, 얼마나 편의성이 있느냐, 유통망이, 그리고 프로모션, 홍보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과연 우리 회사의 제품 혹은 서비스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고객의 소리를 듣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는지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의 사업 아이템은 어떤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이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되어져 있는지 혹은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 분 하면 되죠? 15분? 15분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논의 부탁드립니다.